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 접속 잘 하셨을까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 시 정상 사춘기와 성조숙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택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 주실 김민선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김민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 소아과학교실에 소아 내분비를 진료하고 있는 김민선입니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알아야 할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춘기가 뭐고 성조숙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 사춘기가 무엇이고 성조숙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며 치료와 예방과 조기 발견은 가능한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10년도에서부터 16년도까지의 성조숙증 진료 환자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년 사이에 2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16년도이고 여기가 20년도에 해당되는 환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년 사이에도 8만 6천 명에서 13만 6천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아마 진료 중에 이렇게 많은 수의 아이들이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인가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되는 논문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0년 동안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성조숙증은 총 증가율이 2.6배 정도,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이 83배까지 보고된 논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16배까지 증가했다. 이런 또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성조숙증을 진단받고 또 치료를 받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20년도까지의 상황을 보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19년서부터 23년도까지 최근의 경향을 보시게 되면 성조숙증 아이들은 1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4년 사이에 18만 명으로 굉장히 빠른 수의 아이들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반적인 이제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따라가기는 현대 생활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조숙증의 아이들이 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성장 패턴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만 8세경부터 키 성장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곡선을 잘 따라가다가 이때쯤에서 이제 곡선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만 8세경에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을 했다면 요거는 이제 성조숙증이 맞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니까 급격히 자라는 키 패턴을 보이다가 딱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하면서 성장 패턴의 성장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곡선을 요대로 따라가는 아이들이라면은 요 정도의 곡선까지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춘기가 일찍 시작해 버리는 경우에는 빨리 크고 빨리 멈추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역량보다는 좀 낮은 쪽으로 목표 키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와, 얘가 도대체 얼마까지 크려고 이렇게 막 잘 크나 그러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회에서 만났을 때는
아, 그 후로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프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프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자아이가 성주숙증이 발생을 하였고, 이때 이제 어떤 경향을 가는지를 보게 되면 키가 일찍 자랍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예상 키가 약간씩 이제 달라지는데, 치료를 안 받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일찍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에 치료를 안 받게 되면 빨리 성장이 마무리돼서 예상되는 성인 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상당히 작은, 논문에 따라 조금씩 보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6cm 이쪽 저쪽까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사춘기가 일렀던 아이들이 도대체 키가 얼마까지 크느냐. 논문마다 약간씩 문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는 상당히 아래쪽 곡선의 키 센티미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춘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주숙증의 아이들의 진단 정도가 굉장히 많은 수가 시대가 가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아이들은 어떤 이제 성장이나 성숙의 기점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초경이죠. 그래서 초경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초경 연령대를 184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 3년 정도의 초경 연령이 당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서구권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50년도부터 70년도까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각 국가별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초경 연령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것은 초경은 어떤 요소들이 관여가 되는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강력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와 이제 여러 기타 전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영양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요건, 전신질환, 국제입양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요런 이제 외부적인 조성들도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인 조성도 좀 달라서요. 이제 40kg가 최소 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폐 지방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영양 결핍이 있다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이제 한참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한 그런 선수들이라든가 만성질환, 또 신경성 식욕부진이 있는 경우에는 사춘기나 초경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960년도고 여기가 이제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쭉 여성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조금 초경 연령이 좀 더 지연이 됐었다가 그 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2003년도 출생 시기에 태어난 여성들은 12.6세, 그러니까 12세 전후가 초경 연령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비만도로 분류하여서 옆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보라색 곡선이 체중이 좀 적었던 아이들, 그리고 이 녹색 곡선이 정상의 체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 빨간색 곡선이 이제 비만한 아동들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와 2015년도에 초경 연령을 이제 퍼센트를 보게 되면은 이 비만한 아동들의 퍼센트가 단연코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비만율 자체도 올라가지만 비만한 아동들의 어떤 초경의 시점도 갈수록 빨라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2015년도의 자료를 토대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요 위에 그래프, 요 두 개는 남성,
그다음에 요 아래 곡선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곡선은 20대 초반의 남성이고 이 빨간색 곡선은 20대 후반의 남성. 이제 이 녹색은 20대 초반의 여성, 이 보라색은 20대 후반의 여성의 이제 신장 변화 추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13년도까지는 꾸준히 그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최종 성인 키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서 15년도의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면 더 클 것 같지만 오히려 하강하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요. 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최근 그 성인 키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더 크거나 그러진 않고 일부에서는 일부 더 떨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마 이제 그 앞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마도 사춘기가 일러지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빨리 성장판이 닫히고 결국 최종 키는 시대가 가면서 계속 크는 건 아니고 갈수록 이게 이제 좀 더 어른이 빨리 되면서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요런 보고들은 10년에 한 번씩 성장 곡선을 다시 우리나라 국내 소아청소년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7년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27년도에 아마 새로운 데이터가 모아지면 또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요 뭐 그림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저희도 막 영어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만 이제 크게 보시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뉴런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뉴런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활성화된다거나 억제된다거나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 태아 때는 뭐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막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펄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생 후에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그 통제하는 경향의 패턴들이 더 강하게 일어남으로써 이런 사춘기의 펄스 형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뭐 그렇게 변동이 없는 그 뇌하수체의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제 사춘기가 개시가 되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기를 갖고 펄스를 이루는 그런 패턴에 따라서 이제 그 난소나 정소의 어떤 활성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과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뇌하수체가 되고 이 윗부분이 이제 시상하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이제 고환이나 난소 이 생식선이 큰 길이 되겠고 루트가 되겠고 시상하부부터 이런 생식선까지 모두 활성화가 되는 그런 패턴이 진짜 사춘기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먼저 활성화가 되고 얘는 이제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서 얘가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면 얘가 뇌하수체가 깨어나면 이 이제 고환이라든가 난소에 영향을 줘서 여기에서 이제 성호르몬 분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자궁, 난소, 뭐 고환 요런 그 생식선이 활성화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중에서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사춘기는 성선도 활성화가 되지만 부신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선 활성화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럼 이 활성화된 부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피지 분비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름 져지는 뭐 얼굴 이제 피부 상태라든가 뭐 머리에 기름 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음모나 채모의 발달이 시작이 되게 하는 부분이 이 부신의 안드로겐, 그러니까 그 이런 부신 활성화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몇 살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이제 부신이라는 것은 이제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는데 피질이 이 사춘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쭉 출생 전까지는 이제 태아 피질이 쭉 발육을 하기 때문에 활성도가 높다가 태어난 이후에는 잠잠해집니다. 근데
사춘기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어쨌든 얘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춘기 아이들이 냄새도 심해지고 뭐 또 얼굴도 좀 기름져지고 머리에 이제 떡도 지고 음모도 좀 나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사춘기의 어떤 하나의 양상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춘기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제 얘가 사춘기가 되었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냐,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슴 발달이 되고 또 초경을 하며 또 이제 우리 안드로겐 뭐 이제 남성 호르몬 유사 이제 그런 분비가 시작이 되면서 뭐 여드름이라든가 뭐 기름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모가 보이고 또 남자애들은 정자 형성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기의 이제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쭉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태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소아기, 사춘기, 성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인기는 제하고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태아기부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28주까지는 길이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체중 증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유아기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가 이제 급성장기, 제1 급성장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나 애기들이 잘 먹느냐, 잘 영양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시점이고요. 소아기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3에서 12세를 잡는데 요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에 의존하는 성장 시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양 상태가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가 제2의 급성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가 제1의 급성장기고요. 이제 사춘기가 제2의 급성장기가 되는데 요때는 이제 기존의 성장 호르몬 플러스 성호르몬에 관련돼서 이런 급성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약간 이제 급성장기 때 보이는 센티미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성인기 때는 성장 멈춤기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춘기 급성장 시기에 왜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를까? 자, 크게 세 가지의 패턴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이 급성장기에 성장하는 센티미터가 다르게 됩니다. 일단 여자애들은 급성장이 한 2년가량 남자애들보다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성장 속도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연당 2cm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의 체중 및 키 급성장은 일치하지만 여자애들은 키가 먼저 이제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급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보면 키가 먼저 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느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각각 갖고 있고 요 1번하고 2번의 사항 때문에 최종 성인 키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뭐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요 사이즈, 동그리의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전이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고, 뭐 이제 사춘기의 시기,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활동량이라든가 아이가 먹는 거,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이제 잠자는 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에 의해서 어떤 능력을 획득을 하느냐. 일단 수정 능력을 형성을 하고, 외관상으로 보이는 이제 성적인 성숙,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가 함께 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급성장, 그리고 2차 성징,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은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신장 급증 시기를 보시게 되면 남자애들은 이제 음경도, 고환도 크기가 증가가 되고 체모도 발생한 이후에 신장 급증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자아이들은 이제 가슴 발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키가 이제 쭉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모가 발생을 하고
초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경을 하면 거의 급성장기는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거의 성인기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로 이렇게 보시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요. 그 정상 그 사춘기라고 부르는 시점은 요 녹색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고, 이제 남자아이들은 10세부터 14세까지가 뭐 일반적인 사춘기 시기이고, 뭐 여자아이들은 뭐 9세에서 13세인데, 우리가 이제 조기 사춘기라고 부르는, 그리고 사춘기 지연이라고 부르는 시점은 또 이렇게 연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자애들은 8세부터 시작이고 여기는 6세부터 시작이니까 이거 시작점을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연령대가 달라요. 남자애들은 10세부터 14세고 여자애들은 이제 9세부터 13세, 이렇게 정상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사춘기가 조금 이르거나 사춘기가 조금 늦거나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성조숙중이라 하면, 이제 남자애들은 2차 성징이 이런 9세 이전에 시작되는 아이들이고, 여자아이들은 8세 이전에 시작되는 아이들이 이제 성조숙중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춘기의 시작 연령과 발달 진행 속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워낙 요즘에는 이제 국제 결혼의 아이들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아이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여러 상태를 고려하여 사춘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춘기 발달 단계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 그 테너 스테이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애들의 유방 단계라든가 음모 단계, 그리고 이제 고환이라든가 음경, 음모 단계를 확인을 하고 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이런 그 보는 부분이 다르고, 이 급성장기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패턴이 되는데, 요때 12세, 그리고 남자애들은 14세 때 이렇게 한번 확 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발육은 8에서 13세까지 쭉 일어나게 되겠고, 초경은 이제 보고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유방 발육이 된 2년 정도 후에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모는 유방 발육 시작 이후에 인종에 따라서 같이 거의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적어도 1,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런 패턴을 가는 거고, 남자아이들은 이제 고환도 커지고 음모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성장기가 오고 이제 최종 키가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각자 성별에 따른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진단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마 이제 진료를 오게 되면 그 왼손 엑스레이를 찍고 들어오세요. 이제 이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요 손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사진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가 이제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보이는데, 보시면 요런 데 이렇게 뼈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요런 데가 이제 성장판이라고 부르는 곳들인데, 요런 곳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연령을, 신체 나이를 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성조숙중 사춘기가 빠르다라고 할 때는 여자아이들은 8세 이전에 이제 2차 성징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남자아이들은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자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고환을 사이즈를 만져보고 성인 그 손가락의 첫 번째 손가락의 1000마디 이상 넘어가면 사춘기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요 아래 그림에 보시는 요런 그 구슬같이 생긴 것이 이제 고환 측정기인데요. 보통 이 이제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사춘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요 노란색부터가 사춘기 시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정상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원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여자아이들은 특별성, 아무런 이유 없이 사춘기만 빠르게 진행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부 이제 난소에 종양이 있다거나 뇌에 질환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패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기타 뭐 유전자 질환이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특별성이 있기는 하지만 뇌질환이 이제 보고에 따라서 많게는 9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뒤쪽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남자애들은 성조숙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 뇌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부신 거질 증후군 혹은 종양이라고 하여 부신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사춘기가 이른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요. 고안에도 종양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몇 가지 검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 사춘기하고 가짜 사춘기, 뭐 여자애들은 가슴이 나오는 것 같고 남자애들은 고환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진짜 사춘기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걸 좀 지켜보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가짜 사춘기라고 고민을 해야 될까? 이제 한 번을 갈라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사춘기고 가성은 가짜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성 사춘기는 우리가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보셨지만 그런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이 활성화가 돼서 모두 다 활성화가 돼서 여기에 의존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가성의 경우에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활성화되지 않고 이제 고환이나 난소만 활성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춘기는 동성,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사춘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성 성조숙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항상 동성입니다. 여자아이는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로 사춘기 형태가 보이고 가성의 경우에는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면서 이런 이제 과정을 저희가 이제 한번 분류를 하게 되고요. 성장 속도도 이제 저희가 사춘기 형태인지 비전형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2차 성징 발달도 이제 진짜 사춘기는 뭐 완전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외형적인 패턴이 다 일치해서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혈중 성선 자극 호르몬 농도 검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검사라고 이제 크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조숙증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 사춘기 형태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배란이나 정자 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진짜 사춘기고 가짜 사춘기의 경우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공통사항은 이제 성장 속도나 골 연령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래 한 5cm, 6cm 연당 크던 아이가 갑자기 뭐 7cm, 8cm 크는데 와, 왜 이렇게 잘 크지? 이제 그렇게 보는 아마 요즘은 거의 젊은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진료를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만큼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성장 속도나 골 연령이 증가하는 것은 공통사항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검사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가 이제 왔을 때 병력 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라든가 어떤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그 키 몸무게 건강검진 때 했었던 키 몸무게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그거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성조숙증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원인 질환이 있을지 그다음에 뭐 성호르몬의 노출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찰을 하게 되겠죠. 키 몸무게를 당연히 측정하게 되고 이제 뭐 외부 생식기, 그러니까 2차 성징의 출현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신경학적 다른 병변이 있는지 혹은 피부 병변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고환 용적기라고 이제 저희들은 부르는데, 요거를 보고 이제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남자애들이 사춘기가 시작이 됐다 아니면 비사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뼈 나이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주로 왼쪽 손과 손목을 촬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쪽 손을 찍게 되고요. 왼손잡이의 경우는 미리 얘기해 주시면 오른손을 측정하게 됩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 이제 뭐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긴 검사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성조 숙중 검사를 하고 왔다 하는 검사가 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의 반응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1시간에 검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2시간에 걸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요거는 아이의 그 방향,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검사 결정은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초음파나 뇌 MRI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은 3번, 4번, 5번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뭐 신체 나이를 본다고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냐? 아까 이제 그 초기에 그 엑스레이 보면서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빈 공간처럼 이렇게 까맣게 아무것도 없이 나오게 되고요. 이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아마 이제 이거는 성인의 성장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히게 되면은 이런 공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장판이 닫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성인은 모두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이제 이런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된다. 결국은 성장과 관련된 모든 치료는 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시작을 해야 키적인 부분에 효과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혈액 검사하고 그 사춘기 성조숙중 검사는 뭔가. 자, 이제 기본 혈액 검사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게 되겠고, 이 2차 성징이 이제 가성이기는 하지만 뭐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어떤 내재적인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2차 성징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안에 성호르몬의 검사치가 이제 들어있게 되겠고, 이게 이제 어떤 수치의 정도를 어린이의 상황인지 아니면 사춘기가 시작한 아이들의 패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조숙중 검사라고 부르는 GnRH 자극 검사. 아까 이제 이름이 길었던 그 이름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병원에서 성조숙중 검사를 하고 왔다 하면은 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H라고 부르는데 황체화 호르몬의 농도가 일단 최대 5 이상은 나와줘야 얘는 진짜 사춘기가 맞네요 라고 이제 저희들도 판단을 하게 되고, 공단 기준도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도 찍었고 혈액 검사도 했고, 그래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에서 진짜 사춘기가 맞네요 라고 이제 결과를 받았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원인 질환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원인 질환에서 보신 것처럼 문헌에 따라서 뭐 최고 80%까지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머리 쪽 MRI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치료 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같은 성조숙중을 진단을 받았어도 남자애들은 MRI를 찍어보는 경우가 많고 여자애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도 이제 난소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사춘기가 너무 급격히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피검사에서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높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난소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의 목적은 일단 크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사춘기 발달을 또래와 맞추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종 성인 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또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최대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헌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빠른 초경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이라든가 건강상의 불이익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의 목적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정상 사춘기 시작 때까지 2차 성징을 진행을 멈추거나 퇴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대상이 되느냐? 자, 진짜 사춘기의 아이들은 이제 외형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호르몬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성 성조숙 중에 합당한 사춘기가 신체 징후가 정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역연령 만으로 이제 태어난 날로 따지는 내 나이에 비해서 유의하게 진행된 뼈 나이가 확인이 됐을 때, 그리고 사춘기 검사에서 사춘기 호르몬이 이제 반응을 보일 때, 이제 비사춘기 때는 반응이 없죠. 자극 검사를 해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2차 성징이 너무 급속히 지날 때, 그리고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골 연령도 한꺼번에 진행이 될 때 이제 요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것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인데, 이제 진짜 사춘기가 맞으면서 이게 정신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 이제 예견이 될 때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소아나 부모님의 이제 불안을 포함한 어떤 이제 그 정신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여자애들에서 9세 전에 초경을 했을 때는 어쨌든 뭐 키의 뭐 손실의 최소화도 뭐 물론 목적이기는 하지만 나이대에 맞는 사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제 치료 방법으로 보시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우리가 이제 중추성, 그러니까 진짜 사춘기하고 말초성 성조, 그러니까 그 가성 사춘기가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중추성 진짜 사춘기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4주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아이들이 맞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주나 4주 간격으로 주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최근에는 3개월 제형이나 6개월 제형도 허가가 되어서 아이에 따라서 3, 4주마다 맞는 친구들도 있고 12주나 6개월로 간격으로 방문하여서 치료를 유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말초성 성조숙증, 즉 가성 사춘기에 대해서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꼭 그 이 진짜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는 치료제를 하지 않고도 이제 사춘기의 형태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원인에 따라서. 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주사 그 재료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성조숙증을 진단받았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고려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국내 허가, 이 동일한 제재로 해서 국내 허가 사항은 사춘기가 중추성, 진짜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뭐 기타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자궁 근종, 전립선암이 있을 때 이제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행 의료보험에서는 이제 여자와 남자아이에 있어서 2차 성징의 발현 시점과 그 다음에 유발검사, 아까 이제 성조숙증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에서 이 수치가 5 이상인 경우, 그리고 뼈 나이의 촉진이 확연한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의료보험 기준에 적합하고 이때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떤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제 보시면 이제 아마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오는 아이들의 이제 그 가만히 외관을 살펴보시면 일단 이제 병원에서 볼 때는 검사를 했을 때 성호르몬 농도가 어린이 상태로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주사를 맞는 것은 그 어린이 상태로 해당 기간 동안 쭉 유지를 하기 위해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3, 4주 간격으로 계속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키 속도가 확 올라갔던 친구들은 이제 비사춘기 상태로 접어들면서 예전에 키가 사춘기하고 맞물려서 확 크던 것이 이제 기존의 비사춘기 상태로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골연령이 이제 사춘기 때문에 막 올라가던 그런 과정이 감소가 되면서 뼈나이가 먹는 그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측 성인기, 물론 시작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춘기가 적절한 연령에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키 키우려고 한번 맞아볼래요. 그런 연령대에서는 키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춘기는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문헌에 따라서 확실하게 효과를 내는 경우에는 만 6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이 치료를 했을 때 예측 성인기는 확실히 좀 획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9세, 10세 그런 아이들이 주사를 맞았을 때는 그다지 키 획득 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너무 오랫동안 너무 늦게 이제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성인기에 마이너스 요인을 줄 수 있어서 그 적당한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사를 맞으면 그 가슴이 막 이렇게 커지고 아프고 그랬던 증상들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이제 그 딱딱하게 만져졌던 가슴도 이제 풀리면서 안 만져지게 되고, 월경을 이미 하고 온 여자애들은 이제 월경이 멈추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사춘기도 시작되고 월경도 시작됩니다. 남자애들은 고환이 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발기 시간이나 발기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제 치료가 끝나게 되면 다시 고환이 커지고 음경 발기도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아이들의 감정적인 변화라든가 이제 사춘기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도 감소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사 맞고는 좀 더 뭐랄까 이렇게 막 그 감정적인 동요가 컸던 친구들은 좀 더 이렇게 원만해지는 그런 패턴들을 흔히 그 진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내용이 많이 보고가 되지는 않고요. 생식 능력이라든가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이 되는 게 비만해지는 거 아니냐, 요치료하고 비만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생식 능력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활성화가 되고요. 여자애들은 이제 요때 끝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초경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체질량 지수도 초기에는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비만을 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어떤 이 치료 자체가 비만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골밀도도 치료를 끝내게 되면 2년 내에 정상화되는 것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방이 가능한가,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표정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를 꼭 이렇게 와야 하나, 뭐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정말 싫은데 이거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건가, 막 이제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받아야 되니까 하기는 하고요. 또 이제 막 진료를 보다 보고 또 사춘기가 이제 조절이 되고 그러면 표정이 많이 이제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진료를 추천을 하는가, 이제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이 조금 다른데요. 여자아이들은 8세 이전에, 이거는 이제 다 만 나이예요. 태어난 날로 따지는 내 나이를 계산을 했을 때 만 8세 이전에 이제 가슴 발육이 있다거나, 남자애들에서는 만 9세 이전에 이제 성기가 커지거나, 이제 남자애들은 조금 알기가 어렵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엄마 손가락으로 봤을 때 그 엄지 손가락 1000마디보다 고환 사이즈가 커지거나 그러면 이제 2차 성징의 시작이라고 대부분 이제 그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환은 만져서 측정을 해야 되고 겉으로 보는 걸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잘 상의하여서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하는 거죠. 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 이전에 생리가 시작이 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저신장인데 사춘기가 너무 급해 보인다. 또 비만인데 저신장이거나 키가 잘 안 자라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진료를 이제 추천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끝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희 그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Q&A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았었던 사항입니다. 이제 뭐 특정 식품, 뭐 콩류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요즘에 그러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그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 유사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시작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은 임상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뭐 두유라든가 아니면 뭐 콩국수 이제 먹는 이제 그런 식품으로 먹는 정도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춘기를 땡기냐 안 땡기냐 이제 요런 많이 이제 그 많은 보고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인과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환경 호르몬 그 물질들이 사춘기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가능성은 제기되지만 아직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많지는 않아서 이제 식이요법으로 그 이거를 그러면은 좀 배설이나 뭐 이렇게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신선식품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추천을 하고요. 어떤 특정 식품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조절은 오히려 그 성장하는 데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골고루 먹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비만한 아이들이 초경도 빠르고 사춘기도 빠르다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 모두 다 그러냐라고도 많이들 이제 엄마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비만한 아이들이 사춘기 진행이 빠른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갈수록 아이들이 빨라지면서 비만하지 않은 아이들도 사춘기가 제법 빠르게 진행하는 패턴들이 흔히 볼 수 있어서 물론 이제 비만한 아이들이라고 해도 모두 다 사춘기가 빠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갖고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다만 통통한 아이들이 2차 성징을 그 확인하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집에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모두 토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료에 의해서 이게 이제 사춘기다 아니다는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비만하지 않은 마른 친구들도 사춘기가 요즘은 워낙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성조숙종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저희 학회에서 이제 적어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키즈들이 이제 막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키도 잘 자라고 사춘기도 적당한 시기에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알려져 있어서 정말 선별해서 5가지를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잠자는 시간, 운동 시간, 뭐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햇볕 쐬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하게 밥 먹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학회에서 권장하는 이제 그림이고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또 많은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1, 2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답변 안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올려주신 선생님 있어서 이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슐린 사용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성조숙종 발생이 더 많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인슐린을 쓰는 학생이면은 당뇨 아이에 해당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인슐린을 쓰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빠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들도 진료를 이제 일형 당뇨 아이들이 인슐린을 쓰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좀 일러서 같이 치료를 병행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일형 당뇨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한참 일형 당뇨 초기에 진단을 받고 어느 정도 안정기로 들어갔을 때 그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사춘기건 성장이건 모두 다 이제 저하가 돼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면서 그런 진행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꼭 일형 당뇨가 그 사춘기가 이른 아이들의 패턴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따로 분류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증 치료 보험 기준이 25년 1월 1일자로 변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변경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관심도 많고 어찌됐든 이제 진료도 많이 원하시고 그러시는데요. 1월 1일자로 바뀐 거는 여자아이들은 만 8세 이전에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만 9세 이전에 사춘기의 징후가 있는 게 확인이 돼야 이제 설령 검사가 여자애들은 만 8세하고 8세 364일 그리고 남자애들은 만 9세와 만 9세 364일 사이에 검사를 해서 적정 그 수치를 확인을 한 다음 치료가 시작이 돼도 보험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자애들은 만 8세 이전에 남자애들은 만 9세 이전에 사춘기 징후가 어떤 기록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과거력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현재는 공단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들도 진료실에서 질문도 많이 받고 병원으로도 또 질문이 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사춘기가 애들이 워낙 빨라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공단에서의 어떤 그 질병 기준은 조금 더 강화가 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미지 선생님께서 만 10세 이전에 월경이 시작되는 학생이 있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하고 병원 진료를 권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만 10세 이전에 초경을 해서 이제 내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신체 진찰을 해보면은 거의 완벽한 나이는 만 9세, 뭐 8세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거의 그냥 어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키는 작고 나이는 어리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거의 그냥 성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이제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나이가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경우에 완벽한 사춘기가 보일 때는 2차적인 다른 질환이 숨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빨리빨리 시키는 경우가 더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일단 진료를 먼저 받고 이제 생리는 조절은 하겠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은영 선생님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아직 초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성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족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뭐 엄마나 이모나 이제 그런 모계 쪽에 그 초경 연령이 좀 늦었다거나 뭐 15살, 16살 때 초경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대부분은 이런 조금 이제 뭐 외형적인 부분을 보기는 해야 되지만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사춘기가 없는데 이제 중학생인데 2차 성징이 없는데 초경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봤는데 2차 성징은 잘 있고 그 다음에 초경만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고민을 하는 거는 가족력이 어떤지, 이제 그 모계 쪽에 그 초경 연령대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그게 괜찮다면은, 이제 내부적인 생식기나 어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얘가 어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자궁에 어떤 기형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한 후 보통 언제까지 치료를 받게 되는지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치료 기간이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이제 골연령을 기준으로 이제 요때까지는 할 겁니다라고 아마 진료실에서 설명을 들으실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주사를 끊어줘야 이제 급성장을 유도하면서 이제 키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거는 병원 진료 시에 이제 내용을 듣고 결정을 하시면 되시는데 아마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여자애들은 이제 초경 연령이 한
빠르면 5학년 말, 안 그러면 6학년 때는 거의 다 초경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때쯤에 초경을 할 수 있도록 저 이제 세팅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주사 맞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제 그 전에 끝나기는 하는데 목표점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한 1에서 1.5년 정도가 더 이제 치료 기간이 연령대로는 뒤쪽에서 끝내게 되는데,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사춘기 시작 시점이 1, 2년 정도가 늦기 때문에 이제 그 패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사춘기 시작은 초등학교 6학년쯤에 이제 시작을 하고 중학교 1, 2학년 때 피크 치고 이제 그렇게 패턴을 이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증 치료제의 양리 기전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성조숙증의 약제는 이제 엄마들이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주사를 맞아서 뭐 피하 주사로 맞을 수도 있고 근육 주사로 이제 제품에 따라서 그렇기는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흡수가 되면 뭐 자궁이나 난소나 고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뇌하수체가 활성화가 먼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조숙증 검사를 하고 왔다. 그거는 당연히 이 뇌하수체에 대한 검사를 받으신 겁니다. 이제 자궁이나 난소, 고환, 이제 그런 거는 성호르몬 기본 검사가 있긴 하지만 여러 차례 체열을 해서 뭐 5 이상 나왔어요, 뭐 5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거는 뇌하수체의 기능을 평가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조숙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게 될 때 이 들어가는 약제는 자궁이나 난소나 고환을 어떻게 해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뇌하수체를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안정화시키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시 소아 내분비 교육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김민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할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